서울의 한 직장인 사무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얼굴에는 한숨이 깃듭니다. 어제 코스피는 5,1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4,9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660포인트가 사라진 겁니다. 환율은 1,470원을 넘겨 2주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6조 7천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인 5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변동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뉴스톡. 오늘은 코스피 4,900선 붕괴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동이 왜 한국 증시를 강타했는지,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부터 봅시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붕괴했습니다. AI 거품론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알파벨이 거대한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시장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익화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AI에 막대한 돈을 들어도 그것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50%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1.20% 내렸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의 약세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바로 기술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5.8%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동반 폭락하자 코스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5060선에서 개장했다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23분 코스피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4900선을 뚫고 내려간 겁니다. 지난주 2월 2일 이후 나흘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두 번이나 발동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급락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자금 흐름을 봅시다. 이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개인은 하루 최대 규모인 6조 7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된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동시에 사고 있는 거죠. 반면 외국인은 역대 최대인 5조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눈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환율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1,947원대에 진입한 겁니다. 왜 환율이 올라갈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 한국 채권, 한국 자산 모두 위험자산입니다. 이들은 달러로 옮겨갑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팔아야 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오전 9시 5분 기준 환율은 1447.7원까지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이후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 기술주 약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터진 것은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하락했습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승 피로감이 한국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올랐던 주식을 파는 겁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더 위험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주가는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개인의 폭풍 매수도 주목할 점입니다. 개인들은 6조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봤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후에는 다시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두려움의 시기에 사들입니다. 개인들의 폭풍 매수가 이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 1,470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좋습니다. 한국 제품이 싸져서 해외에서 잘 팔립니다. 하지만 원화 약세가 너무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원유를 달러로 사야 하는데 원화가 약해지면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4월 외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 기술주가 언제 반등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미국 기술주가 계속 내려가면 한국 증시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안정화되면 한국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도 1,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떨어진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추가 하락 시 더 큰 손실을 입힙니다. 둘째,
손절매는 신속하게 하세요. 전문가들은 손실이 10%에 도달하면 지체 없이 파는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공포의 시장에서 모든 판단이 흐려집니다. 넷째, 장기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정 국면을 한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급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폭풍 매수가 그런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톡이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뉴스도 함께 해주세요.